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제5차 한국명상지도자 포럼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 명상의 궁극적 목적은 마음의 평안이라며 삼독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가 남양주 의정부 소재 종립학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첫 번째 청소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9팀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끼를 마음껏 펼쳤습니다. 한마음선언 산하 대행선연구원이 안양본원에서 제19회 계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행선사의 원력 아래 시작한 한마음선언 50년의 역사와 한국 불교에 끼친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BTN 부따회 봉사단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영양식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봉사자들의 후원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총 500인분 영양식은 어르신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만해 한용운 스님 원적 80주기를 맞았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 만해 한용운 스님의 옥중시 특별전이 개최됐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7월 22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인과적인 고락과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명상의 최종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교 명상의 궁극적 목적은 마음의 평안이라며 이를 위해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개최한 제5차 한국명상지도자 포럼 소식 양유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대 명상 지도자 단체인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선명상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초청했습니다. 2015년 창립 이후 명상 대중화를 위한 지도자 양성에 매진했는데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총무원장 스님의 활동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5차 한국명상지도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와 대한불교진흥원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 명상의 대중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불규칙하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명상이 지향해야 할 지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 법문에 나선 진우 스님은 물질이 풍족하더라도 마음의 불안이 있으면 결코 편안해질 수 없다며 AI와 빅데이터의 제5차 산업시대에는 현상세계와 마음의 괴리를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인류가 이것을 알므로 해서 이제는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묘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시대가 바로 제5차 산업혁명, 정신문명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내 마음과 매치를 시키든지 완전 분리를 시키든지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인과적인 고락의 괴로움, 이런 윤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명상의 최종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전 세계에 윗바사나와 사마타 같은 불교 명상이 보급돼 지금의 주류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불교 명상의 궁극적 목표는 마음의 평안이라며 탐진치, 삼독을 제거해 괴로움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교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평안이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평안하기 위해서는 특히 삼독심, 소위 탐심과 분노, 그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생각, 머리속인 생각, 세 가지 이 독한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그 능력, 그 제거하는 능력을 최상으로 본다. 이어 오는 9월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국제 선명상 대회는 한국 불교의 명상을 세계로 알릴 소중한 기회라며 불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올 가을 9월 28일 날 광화문에서 국제 선명상 대회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지금 선명상에 대한 선포, 개막의 의미를 담아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명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붐을
켜서 그 자리를 잡아 나가는 그런 이제 시작점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거기 얼마든지 동참해 주시고 하시면 엄청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 성주 자비선사와 남양주 봉인사, 동사섭과 행복수업 협동조합이 명상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발표하며 명상 대중화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명상 전문 지도자 양성과 명상 교재 편찬,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명상을 통한 지혜 개발과 인성 함양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남양주 봉선사가 남양주 의정부 소재 종립학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첫 번째 청소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9팀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끼를 마음껏 펼쳤는데요. 무더위도 날려버린 뜨거운 현장,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고 기온이 32도를 웃돌았던 지난 19일. 무덥고 습한 여름밤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음악에 몸을 맡깁니다. 경연에 참여한 학생들을 열렬히 응원하며 학업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남양주 봉선사가 제22회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기해 남양주 의정부 소재 종립학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행복바람이 청소년 음악제를 열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지금 이거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생겼고요. 다 너무 예쁘고요. 너무 잘해요. 다. 행복바람이 축제에 나와서 너무 행복하고 이제 학부모분들과 친구들의 함께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행사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비 때문에 광동 중고등학교 운악관에서 개최된 음악제에서 밴드 동아리 3팀, 댄스 동아리 5팀, 개인 참가자 1명까지 총 9팀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문화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우리 스님들도 더 힘을 내시고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1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 청소년 음악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부터 시작하는 연꽃 축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도 연꽃처럼 깨끗하고 큰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광동고 밴드 동아리 리버브가 무대를 내려가는 듯 보였지만 클럽 DJ들이 실제 사용하는 턴테이블과 함께 다시 등장해 청년 포교의 아이콘 뉴진스님의 노래 부처 앤 썸을 재생해 강당을 클럽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대 시작 전 스님들도 일어나 주세요를 외쳐 객석에 있던 모든 스님과 관객들이 박수와 함께 일어나 참석 4부대 중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 밴드부 부원들이 내줬고요. 춤추는 거는 제가 즉흥으로 너무 신나서 추게 됐습니다. 솔직히 안 일어나줄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너무 즐거운 무대가 됐고요. 덕분에 2배로 더 즐거웠습니다. 국악인 최혜림과 내일은 미스트롯에 출연했던 5인조 걸그룹 파스텔걸스가 출연해 음악제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실용무용 전공자들로 이뤄진 김포대학교 불교동아리 메타도 음악제를 축하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 현란한 무대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힙합, 브레이킹, 왁킹, 락킹, 스트릿 댄스로 이루어진 퍼포먼스 준비했고요. 정말 큰 행사에서 뜻깊은 공연할 수 있게 돼서 좀 감회가 색다른 것 같고요. 대상 100만 원, 금상 70만 원 등 경연 참가팀 모두에게 총 38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봉선사 특설 무대 주변에는 봉선사 불화반, 서해반 등이 준비한 신행체험 부스와 먹거리 장터 등 체험, 판매 부스가 열릴 예정입니다. 27일 저녁 6시 30분에는 연꽃축제 음악회가 개최되는데 가수 장사익, 박정식, 탕월 비보이단 이에이트 크루 등이 출연해 연꽃축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평생을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선사. 스님은 1972년 경기도 안양에 한마음 선언을 창건하고 불교의 사회화에 앞장섰는데요. 선언 창건 이후 50년의 활동과 영향력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1972년 경기도 안양에 대한불교 회관으로 문을 열어 한국불교 포교의 신기원이 된 한마음 선언. 창건 이후 계층법회, 합창단,
언론을 통한 문서 포교, 국내외 지원 개설 등을 선도하며 50년간 도심 포교 모범 도량으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 같은 한마음 선원 창건 역사와 한국 불교에 끼친 영향을 짚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한마음 선원 산하 대행선 연구원이 지난 20일 안양본원에서 개최한 제19회 계절 발표회, 발제를 맡은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장은 대행선사의 원력 아래 시작한 한마음 선원의 동체 대비행을 조명했습니다. 큰 스님께서 이제 그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들을 위해서 독일에 가서 또 이렇게 천도제를 또 직접 지내신 기록이 또 있더라고요. 그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곳곳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성수 국장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지역인 여수시에서의 봉사활동, 2008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수습을 위한 자원봉사 등 재난에 적극적으로 나선 한마음 선원의 자비 실천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1994년 신문사를 설립하고 불교 전문 서점을 운영하며 문서 포교에 앞장선 전법 방편과 경전 한글화, 불교학 진흥 등이 한국 불교의 지향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평자로 나선 김두식 IMBC 부장은 대행선사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가르침을 전한 선지식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공 관법을 중심으로 한 대행선 등의 수행 교리 연구 외에 대행선사가 미디어에서 밝힌 메시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 미디어를 통해서 봤던 이런 이 큰 스님의 말씀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사실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계절 발표회에선 이 밖에도 불교 스피치 전문가인 이현정 커뮤니케이션 이현정 대표의 사부대 중의 불교 언어 개발을 통한 전법 활동이 발표됐습니다. 대행선 연구원은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인 한마음 연구가 정식 등재 학술지로 거듭나도록 더 많은 연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법 활동에 대한 연구와 한마음 선언 50주년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모든 이런 스님의 업적들이 이렇게 논문으로 또 발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서로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의 본 모습을 찾도록 노력하라는 대행선사의 가르침은 한마음 선원의 미래 50년을 그리는 사자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장마와 무더위로 체력 소모가 많은데요. BTN 붓다회 봉사단이 지역 어르신을 위한 영양식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한 공양 한 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하루. 호남지사 조효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면서 심신이 지쳐가는 올해 여름. BTN 붓다회 봉사단이 무더위를 잊고 기력을 보강하기 위해 녹두가 들어간 특별한 영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5, 16일 광주 남구 노인복지회관과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에서 이틀 동안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순례단 봉사자들의 후원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총 500인분의 영양식은 주민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소은스님과 금당암 법담스님도 지도법사로 동참해 직접 음식을 나르며 봉사단을 격려했습니다. 소은스님은 더위로 고생하는 요즘 불교가 주민들을 위해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보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초복입니다. 우리 BTN 붓다회에서 마련한 영양식을 드시고 더운 여름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봉사단원들도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자비와 나눔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식사 봉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또 제 자신한테 너무 뿌듯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BTN 붓다회 봉사단은 이후에도 자비행을 실천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걸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조효근입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만해 한용운 스님 원적 80주기 맞았는데요.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 만해 스님의 옥중시 특별전이 개최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문학 활동으로 민족의 정신적 버팀목이 됐던 만해 한용운 스님. 만해 한용운 스님 원적 80주기를 맞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스님의 옥중 한시를 고승대덕과 주요 작가들의 서예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이 만해 기념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서예 작가와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석주 스님 등 만해 스님의 한시를 서예로 옮긴 20여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석주 스님이 쓴 황매천, 농산의 앵무새와 징별 등을 포함해 옥중투쟁 3대 원칙을 옮긴 작품 등에서 스님의 고든 정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강석주 우리 큰 스님께서는 만해의 직접 제자이기도 하죠. 만해 정신을 올곧게 표현하는 데는 스님의 유목이 필요해서 강석주 스님 살아계실 때 스님한테 옥중시 5편을 요청을 드려서 받아난 시가 대표적이 되겠고요. 농산의 앵무새는 옥살이 중 말을 했다는 이유로 독방에 갇히게 된 서름을 표현한 시인데요. 자유를 갈망했던 스님의 마음을 앵무새만도 못한 처지에 빗댔습니다. 자유를 잃은 억울함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대표 작품입니다. 이 만해의 그 독립정신은 자유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자유가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갈 때 진정한 자유가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해사상을 자유의 정신으로 표현해 놓은. 이외에도 만해 기념관에서는 AI를 활용해 만든 만해 스님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사전 신청을 통해 스님의 대표시 님의 침묵 쓰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옥중 한시 특별전을 통해 광복과 현충의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전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내 만해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포교사회가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국제포교사회는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포교원장 선업 스님과 함께하는 열린 대법회를 열었습니다. 법회에는 회장 정혜 스님을 비롯해 포교사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영어로 행사 진행과 음성 공양을 올리며 국제사회에서의 포교를 준비했습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과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각각 화두선과 국제전법, 사마따 윗바사나를 주제로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국제포교사회는 신심과 원력을 국제무대로 옮겨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천태종 NGO 나누며 하나 되기가 어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65세 어르신을 우선으로 하되 모두를 대상으로 한 무료 결핵검진을 진행했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100여 명에게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검사자들에게 칫솔, 영양제, 파스, 마스크 등 생필품을 나누는 행복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작년부터 약 20회에 걸쳐 독거노인, 동남아 이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해 왔는데 앞으로도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도움의 손길을 뻗을 예정입니다. 진창호 사무총장은 노인 사망률 2위가 바로 결핵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찰로 직접 찾아가며 검사하는 행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